안녕하세요. 터닝나우입니다. 복합 발효 배양물 한의학과 만나다. 유럽인은 암으로 진단을 받아도 고통스러운 수술,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를 하는 대신 식품으로서 치유하는 전통의학을 더 많이 선택한다. 통계에 의하면 전통의학에 의존하는 아이슬란드, 프랑스, 독일의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이 현대의학에 의존하는 미국보다 높은 것은 물론 건강 상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의학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암 이꼬르 수술이라는 공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전통적인 한방의학의 나라, 허준의 나라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현대의학에 목을 매게 된 것일까? 총각을 달리는 응급 상황의 경우 현재 현대의학에 100%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곧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따라서 병원의 권위도 신적 권위에 도전할 만큼 높아졌다. 응급 상황에 있어 오랜 시간을 두고 치유하는 전통의학보다는 현대의학의 역할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대의학은 부작용 없는 완전한 치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CPR로 알려진 심폐소생술의 경우 마취, 수혈, 절개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폐혈증, 뇌졸중의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 얼마 전 심장수술을 받고 타계한 신바람 건강전도사 황땡땡 박사의 사망 원인도 급성 폐혈증이었다. 현대의학은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살아있음 자체에 가장 큰 의미를 둔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는지, 합병증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달고 사는지, 식물인간이 되어 숨만 쉬고 사는지 여부는 두 번째 문제다. 생명을 연장한다는 말과 인간답게 산다는 말은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인간의 고통에 무심해지고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품격은 사소한 것으로도 치부되기도 한다. 자존심을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다. 그만큼 인격은 고귀한 것이며 인간다움은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당뇨, 고혈압, 암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삶의 기쁨까지 주지는 않는다. 현대의학은 인체 항상성과 재생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암에 대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처방한다. 항암제의 경우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99가지 부작용을 무릅쓴다고 보면 된다. 항암제를 복용하면 구토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뼈가 삭는다. 이게 암보다 더 고통스럽다. 만성질환에 있어 모든 증상에 대한 완화책은 작은 만족밖에 주지 못하며 때에 따라 더 큰 불행을 불러들인다. 오직 완치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만성질환이 완전히 낫는 일은 가능한 것인가? 전통의학의 경우에는 응급상황에 이르기 전 몸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병원 25시 같은 극적인 드라마는 만들어내기 어렵다. 식품을 통한 평상시 신체 관리를 중요시하며 병이 났을 때도 한약, 침술 등 시간을 잡아먹는 번거로운 방법을 동원하여 치유에 임하게 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약 몇 알로 가볍게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양약 쪽으로 몰리는 것이다. 한약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채취를 통하여 약을 제조했기 때문에 자연이 베푸는 신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배에 의해 약초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거와 같은 약효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산삼과 장내삼, 인삼의 약효가 각각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인체에 유입되는 공해 물질이 적었기 때문에 치유 방법에 있어 해독에 관한 처방이 한정되어 있었다. 요즘처럼 독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일반화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전통 한의학의 복합 발효 배양물을 덧입히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된다.
인체의 놀라운 자기 치유력은 위장, 소장, 대장으로 이어지는 소화계에 3일 이상의 휴식을 줌으로써 가동된다. 하지만 현대인의 몸은 비정상적인 상태, 즉 만성 효소 부족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물단식만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단식과 함께 발효과학을 덧입힌 복합 발효 배양물을 응용하게 되면 완치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나는 한약, 양약만으로 낫지 않던 만성질환이 인체정화 프로그램에 의해 10만 건이 넘게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복합 발효 배양물에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 건강식품이 받고 있는 각종 법률적 제재에 걸려 광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확실한 효능인 암 치유, 당뇨 치유, 혈압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는 배지 않채 두루뭉실하게 그냥 건강에 좋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그쳐야 했다. 복합 발효 배양물이 일으킨 기적은 입과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의사를 대상으로 2시간에 걸쳐 인체 정화에 관하여 강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그분들이 과연 내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 줄까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많은 한의사들이 내 이야기에 공감, 환자를 치유함에 있어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 한의사 한 분은 한의사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10년 넘게 만성 변비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장에 좋다는 약은 다 만들어 먹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한의사로서 한계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날 그분은 내 강의를 듣고 바로 이거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먼저 복합 발효 배양물을 섭취하였고 자루 모양의 쾌변을 보게 되면서 병원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체 정화 프로그램이 만성 질환에 있어 획기적인 치유법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사실 해독요법은 가장 상식적인 치료법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이 이미 이런 방법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해 왔다.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조차 몸이 아프면 굶지 않는가.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약이다. 식품은 부작용 없이 고혈압, 당뇨, 암을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현재 많은 한의사들이 복합 발효 배양물의 놀라운 효능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학회를 구성하여 연구 개발 및 의료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나의 가장 큰 바람은 이것이다. K-팝이 세계를 정복했듯 조만간 우리 전통 의학의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새로운 한류 붐을 조성, 세계인을 치유하는 날이 오도록 하는 것이다.